안녕하세요. 회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림 잘 그리고 계신가요? 최근에 제가 창작 드로잉 한 장을 했는데 이 드로잉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림 초보가 어떻게 굉장히 능숙한 실력자가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화면을 켜서 그림을 딱 그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막막하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뭔가 시작을 해봅니다. 보통 뭐 사람을 그리든 배경을 그리든 이건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결정이 나서 그 방법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줄 아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외주를 받아서 기획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이상은 일단 뭐라도 끄적이고 나면은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막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내 실력에 대한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분은 백지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수치심과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거울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백지라는 종이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도 예전에 그림 실력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백지만 보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지금 내 실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채우지 못하는 나,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럴듯하게 까리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냥 뭐 선이라도 하나 그려보자. 정말 그냥 망쳐보자.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라는 것만 극복해보자. 그냥 선 하나라도 그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멋진 결과물을 내겠다는 생각은 멈추고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둬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막막한 감정을 수용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 자체에 목표를 두면 그림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의 의도라는 것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림의 방향성이라는 게 담겨요. 제가 의도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낙서해서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그림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딱히 말투나 표정 같은 걸 의식하지 않아도 누구랑 얘기를 하고 어디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만의 고유한 표정과 제스처와 목소리 말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딱히 의도하지 않아도 굉장히 작은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미숙한 그림이든 능숙한 그림이든 그림에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개성과 특성이 담기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작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곧 예술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으면 그냥 기념사진이지만 어떤 걸 강조해서 찍어야겠다라고 작가의 의도가 담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술이 됩니다. 미술 저작권을 포함해서 많은 예술적 저작물들의 정의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이 됐든 간에 그 의도를 알아차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그리는 이 그림 딱 한 장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인생에서 내려다보는 장기적인 맥락에서도 알아차려 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타지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활짝 웃는 햇살 같은 캐릭터보다는 굉장히 초연하고 신비로운 인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백지를 채우려고 무언가를 그리려고 할 때 뭐 그리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어요. 어차피 내 손을 거치면 뭘 그리든 간에 비슷한 감성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림을 꽤 오래 그리셨던 분들은 생각을 잠시만 일시정지하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그린 것들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었나? 하고. 그렇게 무엇을 그리려는지 알고 나면은 그 의도된 것을 좀 본격적으로 그림 안에 구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기술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따라 그리는 그런 드로잉보다는 직접 나만의 세계, 나만의 인물, 나만의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싶은 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따라 그리는 모작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게 되는데 기술력이 생기고 나면은 따라 그리는 드로잉이나 이런 건 정말 성에 안 차게 되거든요. 이때 다시 우리는 감정적으로 큰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그림에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를 하다 보면은 완성도의 기준,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렸다의 기준이 밖에 있거든요. 똑같이 따라 그리면 잘한 거고 못 따라 그리면 못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외부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체력이라든지 뭐 허리 건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데 내적인 창의력이 별로 안 쓰여요. 뭔가를 따라 그릴 때는 어떤 사진을 따라 그릴지 결정하는 데만 내적인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취향을 고르는 정도의 에너지만 쓰이게 되는데 이 창작이 들어가서 컨셉 아트, 즉 나만의 개성과 의도를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뽑아내겠다는 창작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이 내적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따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진을 참고하더라도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정제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자기만의 세계관이나 이런 거를 창작하는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좀 이런 개인작을 그리는 것에 욕심이 별로 없으시고 남의 것을 이제 받아서 그리게 되는 외주를 받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기회가 디자인을 해주는 컨셉 아트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작을 하는 순수 미술에 가까운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작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컨셉 아트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수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따라오는 그 감정이죠.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못 그리는 것 같고 그림의 퀄리티가 확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작은 잘하는데 창작은 못한다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모작은 밖에 있는 거 따라 그리는 거고 창작은 내 안에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게 맞는데 막상 그 시기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그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창작이라는 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무능하다라는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모작에만 맴도는데 이제 실력이 생겼다 보니까 모작으로 그려내는 어떤 창의력과 에너지는 성에 차지가 않아서 창작에 욕심이 생기는 그런 그림에서의 큰 과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이제 잘 넘어가서 창작에서의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 영역에서도 저만의 입지와 실력을 개척하려고 무언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항감과 수치심이 많이 듭니다. 맨날 아크릴하고 유화만 써왔던 사람이 갑자기 동양 수묵화 이런 거 그리라고 하면은 되게 막막한 것처럼 우리는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할 때 몸도 뇌도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큰 성장을 앞두고 계시다면은 그 수치심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수치심은 메타인지를 하지 못해서 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작을 한 것처럼 내가 창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나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나 지금 창작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럼 이 정도 창작밖에 못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실력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그림은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 진짜 갑자기 막 엄청 빨리 날씬하고 예쁘고 유연해지고 싶어서 물구나무 서기 하고 막 이러면 다치잖아요. 정작 초보자를 가르쳐주는 요가원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다 알 법한 그런 뻔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는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 수치심이 듭니다.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도 지금 내 현재 몸 상태와 몸매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한테 고백을 하려고 해도 내가 거절당할 만큼 스스로 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할까봐 굉장히 수치심이 올라오고요. 모장만 했던 사람도 창작에 도전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해내지 못할까봐 수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치심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이 매우 크다는 뜻이고, 그것에 비해 아직 낮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심을 방향키 삼아서 지금의 내 실력을 똑바로 인지하고 내 꿈과 이상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식으로 수용을 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못하다니, 이 감정에만 쌓여서 그 수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영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림을 포기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만 겉돌게 되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정말 능숙한 그림 작가들은 엄청나게 수치심을 많이 수용해 본 사람들이에요. 인체 잘 그리게 되면 이제는 배경을 못 그리네 하고 배경 쪽에서 수치심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배경도 결국 노력해서 해내고 나면 이제 지금의 저처럼 나 이제 컨셉 디자인을 못하네, 어떻게 창작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의 창작력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오고, 그렇게 창작을 또 잘하게 되면은 또 다양한 것에서 수치심이 올라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림 그리는 속도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빨리 많이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만화 같은 것도 그려보고 싶은데, 아직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마음에 드는 퀄리티까지 그리기에는 그림 그리는 속도가 많이 느린 거예요. 저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싶고 그림으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속도가 성에 안 차서 지금 이 정도 속도로밖에 그리지 못하는 내가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속도까지 잡고 나면은 아마 또 어떤 분야에서 수치심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컨셉 아트도 잘하고 그림 그리는 속도도 빨라서 다작을 하는데 아직 내 그림은 그렇게 멀리 퍼지진 않네, 그림이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인기가 많지 않은 내 그림에 대한 수치심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셨나요? 성장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수치심을 포용하면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수치심은 여러분이 극복해서 해결된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별로인 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그 수치심을 포용한 후에 따라오는 나를 수용했을 때 따라오는 그 평온함과 성장했을 때 오는 우리의 성장과 결과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진짜 그림 유튜브 시작하고 난 뒤로 다양한 분들의 고민 상담을 하고 유료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 그림을 그리지 못할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신 분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아서 암투병을 하시거나 이런 분도 있었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결국 제 상담이나 고민 상담에 찾아왔던 이유는 지금 그림을 그리는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고민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아이패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종이나 연필 구하는 게 되게 쉬워서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편안한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림 그릴 자원이 부족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성장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때 내 한계를 만나면서 따라오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실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저항이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능함, 부족함, 지금 내가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평생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피해야 할 게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상이 이렇게도 높구나. 지금 내가 이만큼이나 내가 창피한 걸 보니까 나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구나. 더 잘하고 싶구나. 이러면서 수치심으로 인한 나의 욕망을 정확하게 자각하시고요. 그 수치심이 건강하게 흘러갔을 때쯤에 따라오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난이도의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창작 컨셉 아트가 어렵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난 SF 우주선 디자인과 막 용궁 디자인과 요정들이 사는 신전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창작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번 공간이라는 것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드로잉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려지는 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것들을 딛고 받아들여서 지금 그리는 한 손 한 손에 집중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고퀄리티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림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맥락이든 장기적인 맥락이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감정적인 체험은 동일합니다. 수치심을 받아들이고 성장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그림을 뽑아냈는지 깨닫는 거죠. 수치심이 없다면 내가 가치 있다는 체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면 배부르다는 느낌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차가운 데서 벌벌 떨어보지 않는다면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결핍이 없다면 쾌락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무능하다는 거를 피해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정상에서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 성장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무능함과 괴로움과 수치심은 여러분이 성장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되게 못하고 있다고 돈을 못 벌든 그림을 못 그리든 외모가 별로든 다른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굉장히 모자라고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못한 상태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거기서 가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체험을 할 전조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정말 괴로운 감정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고플 때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배고픈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면 밥을 먹으러 가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각자의 작업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프다는 걸 깨달아야 식당을 가든 편의점을 가든 하듯이 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머리로 인지를 해야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저항하지 마시고 한번 그 감정에 올라타서 흘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성장되는 과정을 이야기해봤는데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힘들게 그리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림을 독학하는 과정에 대해서 VOD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혼자 독학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댓글 더보기란에 있는 강의 링크 통해서 독학 비법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포함해 다른 예술가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